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어제 나왔던 뉴스죠. 테슬라의 지분을 또 팔았습니다. 자, 먼저 제가 바로 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지분을 팔았던 그때의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한 이후에 두 차례 매도가 있었는데 1차 매도 때는 39억 5천만 달러를 매도했고요. 그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돈을 매도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가 35억 달러를 2차로 매도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매도했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쯤으로 보이는데요. 이때도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돈을 매도를 하는 거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결국 5천억 달러 이하로 내려갔고요. 일론 머스크의 보유 주식 수도 1억 1,300만 주 정도로 내려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는 거의 1억 7천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고 몇 년 전에는 거의 4억 주가량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 결국은 1억 1,300만 주 정도의 주식만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악재도 있고 수요에 대한 위축 우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팔 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악재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파는 게 가장 큰 악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보유 지분을 팔고 이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 자산 규모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결국은 세계 1위의 개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블룸버그 빌리어네어 인덱스를 살펴보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1위를 차지했었는데 그게 최근에 뒤바뀌면서 LVMH, 즉 루이비통의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1위에 올라섰고요. 일론 머스크가 2위로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주식 가격 하락 자체뿐만 아니라 본인이 주식을 계속 매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본인의 자산의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테슬라의 우군들조차도 좀 계속 테슬라에 대해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의 개인 1대 주주는 단연 일론 머스크고요. 개인 3대 주주가 있습니다. 레오 코간이라고 해서 이분도 상당히 유명한데 이분이 드디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일론은 테슬라를 버렸다. 테슬라에는 이제 CEO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테슬라에 신경을 안 쓰고 트위터에만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빗대어서 좀 비판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론의 가방 셔틀이냐. 이게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플리시 백 홀더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비슷한 뉘앙스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느낌은 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론의 가방 셔틀이냐. 일론이 아닌 팀 쿡 같은 경영자를 우리는 원한다. 라면서 테슬라의 개인 3대 주주가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사실 좀 신경 쓰는 곳이 의외의 곳에서 또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테슬라 주주들만 신경 쓸 것 같지만 나사에서조차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스페이스X는 현재 나사와 힘을 합쳐서 한 달에 거의 한 서너 차례씩 스페이스X 팰컨 9에 우주선을 좀 쏘아 올리고 있죠. 나사의 우주 미션을 스페이스X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신경을 쓰느라고 나사의 우주 미션에 신경 쓰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또 나사에서조차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걱정을 하는 게 테슬라 주주뿐만이 아니라 나사에서조차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 참 눈에 띄는 부분이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요. 요즘에는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뭐 정치 편향적인 발언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요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좀 잘 팔 것으로 전망이 돼요. 올해 인도량 전망치를 살펴보면 일단 3분기까지는 90만 대 정도를 팔았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대략 50만 대 정도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합쳐보면 올해는 약 140만 대 정도로 인도를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 여전히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올해까지는 성장률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신호가 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블룸버그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내용이 12월 중국의 생산량이 20% 정도 감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물론 테슬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량 가격을 내렸습니다. 이게 지난 10월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차량 가격을 한 10% 정도 내렸는데 그동안 많이 올렸으니까 좀 내린 것도 이해는 하지만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올 연말에 1,000만 원 정도 가격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테슬라를 살려면 약간 가격 할인받아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자,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작년만 떠올려 보더라도 연말이건 연중이건 상관할 거 없이 언제고 테슬라를 주문하게 되면 뭐 3개월,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가격 할인 같은 것은 꿈꿀 수가 없었는데 올 연말에 테슬라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우리나라에서도 할인을 해준다? 결국 재고가 좀 남나? 수요가 좀 약한가? 이런 불안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중국에서 또다시 신규 보조금을 더 지급해준다고 해요. 구매 보조금으로 113만 원을 더 준다고 하니까 이건 확실히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재고가 좀 남는다든지 이런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자,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측면이 뭐가 있냐면요. 지금까지는 테슬라를 주문했을 때 출고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긴 게 특징이었잖아요. 근데 이 출고 대기 기간도 상당히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일주일이면 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걸 보니까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출고 대기 기간은 22주였습니다. 주문하고 나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그 차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최소 1주에서 최대 3주 정도까지 한 달 안에는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요. 캐나다의 뉴스인데요. 북미 지역에서 테슬라 모델 3를 주문하면 출고 대기 기간은 한 달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생산량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수요가 좀 약해지나?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많은 전기차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수요가 좀 약해지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정치 편향적인 발언 이런 것들도 사실 투자자들을 상당히 좀 불안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트위터를 인수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왜 우리가 표현의 겁박을 받아야 되냐라는 이유로 트위터를 인수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거야.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에서 표현해야 돼라고 하면서 트위터를 인수한 거였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올렸던 이 트윗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새가 자유롭게 날 것이다. 우리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 다 풀릴 것이다 라면서 트위터를 인수했던 것이었었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동안 계정이 중단됐었던 트럼프의 계정 복구가 됐었고요. 정말 돌발 행동 많이 하는 카니에 웨스트, 지금은 얘라고 부르는 그 인물인데 카니에 웨스트의 계정도 복구가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또 굉장히 일론 머스크는 애플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애플과의 전쟁은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애플이 워낙 폭력적이고 선동적이고 선정적이고 이런 계정들이 속속 복구되고 나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 트위터에게 광고를 줄 수 없다. 그런데 애플은 트위터의 최대 광고주죠. 트위터에게 광고를 줄 수 없다고 하고 계속 이렇게 될 경우 트위터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고 나니까 머스크가 만약에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삭제하면 정말 잔인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잠시 후에 좀 며칠 지나고 나서 팀 쿡이 일론 머스크를 본사에 데려가서 본사도 구경시켜주고 대화도 나누면서 오해도 풀렸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본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그 정치 편향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런 좀 테슬라가 아닌 트위터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주들은 상당히 좀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가운데 또 공교롭게도 굉장히 골치 아픈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카니에 웨스트,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이 계정이 복구되자마자 나치 문양을 트윗을 해요. 물론 이게 바로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다시 한번 계정이 중단되긴 했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 애플에게 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 왜 애플의 기준을 삼아서 너희가 검열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게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애플이 하면 검열이 되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가 계정을 중단하면 이거는 내로남불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트위터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큰 테슬라의 주주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정치적 편향성 문제 그리고 이런 논란의 중심에 되어 있는 것, 앞뒤가 다른 것 이런 것들이 사실 테슬라의 기초적인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워낙 다른 제품도 그렇겠습니다만 테슬라는 특히 팬심과 그리고 매니아층이 많죠. 그러다 보니 테슬라의 자동차를 갖고 있는 건 그냥 단순히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테슬라를 갖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부심의 생채기가 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충성도가 하락하게 되면서 차 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때 테슬라의 불사이드에 있었던 게리 블랙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데 트위터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테슬라를 사야만 하는 뭐 10가지 이유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홍보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조차도 최근에는 소비자는 더 이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차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부심을 원하지 부끄러움을 원하지 않는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런 활동을 하게 될 경우 테슬라의 차주들은 오히려 부끄러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5천억 달러의 시가총액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절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장성, 무한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요.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요. 일단 PER은 48배 수준까지 좀 내려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사실 단지 PER로만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익 증가율 대비 가격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PEG 지수를 보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이 EPS가 약 48%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PEG로 따져보면 한 배 미만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 테슬라가 갖고 있는 성장성과 그리고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절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기의 행동 그런 것들이 저평가는 맞지만 과연 바닥이 어디일까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리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